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 유장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사이드 세일즈의 정의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아무래도 이 비대면을 또 선호하고 또 온라인 환경을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필드 세일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방문을 들여서 과연 영업을 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물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이 역할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세일즈란 뭐냐?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않고 전화, 이메일,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영업의 한 부류다라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 인사이드 세일즈와 필드 세일즈를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세일즈와 필드 세일즈를 1대1 혹은 1대-N으로 매칭시켜서 둘이 서로 협력하도록 영업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최근 비즈니스 환경이 온라인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 인사이드 세일즈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필드 세일즈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또 영역 또는 시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필드 세일즈의 그 영역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환경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 세일즈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역할은 무엇인가? 일단 인바운드입니다. 고객이 스스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씁니다. 고객들이 우리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받아야 되겠죠. 기업의 최우선순위 업무입니다. 탑 프라이어리티. 자,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전화가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수많은 인력과 큰 돈을 들여서 광고비를 지출하고 그래서 마케팅을 막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고객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뭐다? 고객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걸어 들어옵니까? 아니죠. 이메일이나 전화를 합니다, 그들은요.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 세일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화를 잘 받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물론 이메일이나 전화 말고도 SNS나 온라인 채팅 또는 게시판으로도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터치포인트에서 대기를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5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만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줬을 때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 세일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그냥 받으면 안 되죠. 아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전화를 받아야 돼요. 왜? 고객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점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 문제점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냥 막내, 야 네가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드 세일즈는요. 전화만 받고 끝이 아니라 견적서도 발행해야 되고 또 끝까지 팔로우업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 아주 그 기술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엔지니어를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도 어레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엔지니어분들 또 고객 잘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내부 영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또 어르고 달래고 해서 이들로 하여금 또 고객을 또 상대할 수 있도록 이 인사이드 세일즈의 역할이 엄청 많은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아웃바운드 역할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화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고객 DB를 확보해서 만약에 그 CRM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 DB를 바탕으로 아웃바운드 콜을 하셔야 됩니다. 콜드 콜이라고 하죠. 차가운 콜. 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처음 낯선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고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갑죠. 냉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콜드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웃바운드 콜은 대부분 콜드콜입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인정하시고 꾸준하게 아웃바운드 콜을 할 수 있는 그 멘탈리티가 또 필요하죠. CRM에 있는 타임라인에 따라서 또 팔로우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CRM이 뭐냐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CRM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견적서도 발행해야 되고 또 그 발행한 견적이 있다면 꾸준하게 또 팔로우업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일즈는요. 이 팔로우업의 연속이에요. 한 번만에 그냥 클로즈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팔로우업해서 세일즈를 해가지고 발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일즈의 임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해부할 줄 알아야 돼요. 세일즈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세일즈 결과가 났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 세일즈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DB, 그 엑셀 파일 그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세일즈 결과, 상황, 액션 플랜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지, 어디가 병목 현상인지, 어디에서 컨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바로 이런 것들, 요즘에 비대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세일즈는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또 세일즈 플래닝을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팀과 세일즈 상황을 공유하고 자 지금 우리가 요 리드가 좀 퀄리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요렇게 좀 바꿔보는 것 같다. 아이디어도 주어야 되고요. 마케팅 팀과 액션 플랜을 또 서로 논의해야 됩니다. 마케팅 전략도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마케팅 거를 왜 한다고요? 전사적으로 같이 해야죠. 세일즈가 세일즈만 하고 마케팅은 마케팅만 하고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겠죠. 인사이드 세일즈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영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엑셀 파일이 됐던 아니면 CRM이 됐던 거기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세일즈포스의 스크린 캡처인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요. 세일즈포스를 이 데모 버전도 있거든요.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살짝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세일즈포스와 같은 이 CRM 도구를 활용하시면 우리가 이제 DB를 입력하고 고객을 또 아웃바운드 콜을 하고 또 그들을 팔로우업 해가지고 이제 발주를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러면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분석할까요? 이런 걸 구분하는 거죠. 고객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실 때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도 강남, 강북 또 구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 가설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세상에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네? 이상하다? 여기서는 왜 이게 많이 팔리지? 이러한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업종별로도, 여기서 말하는 업종은 이제 그 고객의 업종인 거죠. 고객이 제조업이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검증을 해서, 대박.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희한하게 교육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 제품을 많이 사네. 왜 그렇지? 교육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사는구나.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결과도 나온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영업 전략을 바꾸셔야 되겠죠. 유입 경로도 되게 중요하죠. 유입 경로는 뭐죠? 여러분들이 세일즈 리드를 발굴할 때 뭐 전단지를 나눠줘서 발굴할 수도 있죠. 뭐 버스 정류장의 광고에서 발굴할 수도 있죠.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발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그런 액션 플랜이 있는데 그 유입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 애들이 많이 우리 제품을 사느냐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우리는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결과를 분석해서 전환율을 한번 파악해보면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높고 낮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롱텀으로 좀 봤을 때 어카운트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구매한 고객들한테는 요거를 한번 업셀링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영업 프로세스를 정하는 거예요.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데모 시연하고 견적 주고
발주까지 받았을 때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철학과 그 거버넌스를 가지고 한번 가설을 한번 내세운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그래서 한번 세팅하고 끝이 아니라 검증되면서 그것이 적용되면서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인 겁니다. 자, 오늘 이 세일즈 중에서도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사이드 세일즈, 이 비대면 시대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점점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스타트업 세일즈 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